바로 슬관절의 날. 즉 무릎 관절의 날입니다. 맞다, 네. 맞다. 또 이제 무릎 관절의 날을 이제 12월에 정한 이유는 아마 이것도 한몫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12월은 무릎 관절염으로 인한 수술 환자가 가장 급증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아우, 아프다. 세상에. 현재까지 1,800만 원이 넘는 질병 가계부가 발생하셨는데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게 비용도 비용이지만 수술을 진행하신 게 있거든요. 저거 어떤 수술일까요? 관절 내시경 수술이란 무릎에 또 연골 조각 같은 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조각을 제거할 때 이제 그런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관절 내시경 수술을 받으신 걸로 봐서는 관절 손상도가 아마 심한 상태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아마 퇴행성 관절염 진단도 받으셨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추측해 주신 대로 아마도 관절염이 꽤 진행된 상태가 아닐까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 족저근막염은 관절염 환자에게서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족저근막은 발 뒤꿈치뼈에서 시작해서 발바닥 앞쪽, 발가락 기저 부위에 붙어 있는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인데요. 근데 이게 또 장기화되면요, 발목 관절 통증 또한 유발할 수 있습니다. 관절염은 통증도 통증이지만 또 다른 문제점이요, 한 번 발생하면 다른 관절에도 여파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무릎에서 생긴 관절염이 다른 관절에도 여파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이 신체가 움직이는 모든 곳에는 관절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무릎, 어깨, 발목, 손가락을 비롯해서 우리가 누워서 가만히 잠을 자는 순간에도 이 내부 장기를 둘러싼 관절들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모든 관절에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모든 관절에 또 관절염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사실 좀 안 믿겨요. 자, 위기의 주부님이 당뇨병과 고지혈증도 있으시거든요. 관절염이 있을 경우 당뇨병, 고지혈증을 비롯해 고혈압 등의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지는데요. 그 이유가 관절염에서 발생하는 염증 매개 물질 때문입니다. 염증 매개 물질은 처음에는 염증 발생 부위에만 국한되다가요, 시간이 지나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온몸을 공격하거든요. 다른 관절에도 염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관절 통증을 느끼는 기간이 늘 수밖에 없겠죠. 이 통증이 얼마나 극심한 건지 알 수 있도록 통증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어요. 말기의 관절염 통증은 바로 9.1점이었습니다. 그만큼 관절 통증이 얼마나 심각할지가 알 수 있었던 거죠. 그 관절 통증이 왜 극심할 수밖에 없는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예시를 한번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관절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석고를 뼈라고 가정하고요, 이 사이에 있는 치즈를 연골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연골의 두께 2 내지 3mm 정도로 엄청 얇아요. 이 치즈가 보통 1m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치즈를 한 3장 정도 겹치신 거군요. 우리가 평소 걷고 뛰는 등 자유롭게 움직이는 동작을 할 때마다 이 연골이 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근데 만약에 연골이 달아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싫어. 아파. 오, 말도 안 돼요. 어떡해. 또 너무했다. 근데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는요, 여성들에게 유독 취약한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이유가요, 바로 연골을 지탱해주는 연골 세포 활성에 영향을 주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절은 젊을 때부터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진짜. 이에 주부님의 일상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24시간을 그냥 무릎 관절 통증과 전쟁을 치르고 계신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어떻게 보셨어요? 관절염 통증을 줄여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긴 했는데 오히려 관절 건강에 독이 된 습관이 있거든요. 관절에 도움된다고 거의 삼시세끼 드신 보양식입니다. 도가니탕이나 곰탕 같은 거는 이 관절에 도움이 된다고 저희가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안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자꾸 챙겨 먹거든요. 실제 저한테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환자분들의 단골 질문이기도 합니다. 도가니탕이 소의 무릎뼈와 관절을 끓여낸 음식이니 당연히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도가니탕이 무릎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입증된 사실이 없습니다. 일부러 먹었는데? 저는 당연히 도움된다고 생각해서 약이다 생각하고 먹어야지 하면서 지금까지 진짜 저분처럼 맞아요. 국물도 안 남기고 다 마셨는데 엄마, 이 저 국물이 특히 좋은 거야. 이 국물 다 맨날 마셔야 돼. 저한테 국물 끝까지 먹어. 국물이 좋은 거야. 국물에 다 영양 들어있는 거야. 항상 그러셨어요. 근데요, 주부님들이 또 아무렇지도 않게 하셨던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위기 주부님한테도 발견됐습니다. 바로 그 푹신푹신한 쿠셔너에 있습니다. 쿠션하고 문제가 편할 것 된다고요? 같죠? 예. 아니 왠지 쿠션 안에 푹신푹신하니까 충격도 좀 흡수해줄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젊은 사람들도 조금 관절 안 좋거나 하면 많이 신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 이와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는데요. 쿠셔나, 맨발, 일반 운동화, 샌들을 각각 신고서 걸을 때 무릎에 전해지는 충격도를 비교해 봤습니다. 푹신푹신한 쿠셔나를 신었을 때 무릎에 전해지는 충격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아니 저는 지금까지 그 푹신푹신한 거 편하니까 할머니도 사드리고 그게 관절 건강에 좋다,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완전 반대로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네요. 너무 놀라운 건 저희들이 보통 하는 일상하고 너무 비슷해요. 근데 진짜 이렇게 그냥 계속 아프다가 결국 수술하는 것밖에 없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인공관절 수술 또한 완벽한 해결책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관절에도 수명이 있듯이 인공관절 또한 수명이 존재합니다. 인공관절 수명이 약 15년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너무 이른 나이에는 수술을 권하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고요. 재수술을 할 경우에는 수술 자체도 어렵지만 수술 결과가 첫 번째 수술만큼 좋을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관절 통증에서 영영 못 벗어나는 걸까요? 네,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너무 슬프겠는데 다행히 또 방법이 있습니다. 있을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건가요? 연골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만 번 관절을 쓰는데 연골이 유지되는 이유가 바로 연골세포가 연골에 필요한 성분들을 합성시키고 탄력성을 부여하고 재생시키는 등의 역할을 하면서 연골 조직을 열심히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나이가 들면요. 연골 합성에 필요한 연골 세포 숫자가 계속해서 감소된다는 거예요. 어휴, 그럼 또 얼마나 줄어들어요? 이제 여성의 경우는 이제 폐경기 이후부터 연골 세포 수가 아주 급감합니다. 그래서 60대, 70대가 되면 20대에 비하면 약 61% 감소합니다. 너무해. 그래서 중년기에 접어들면은 연골 세포 수마저 계속해서 줄어들어서 분해가 더 빠르게 일어나서 관절염 진행 또한 더 빠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골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연골 합성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절염 환자들한테는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